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 이 재보선 이후에 불거진 갈등을 잠식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위원회인데, 그런데 이 위원회 구성을 놓고 본격적으로 또 계파 갈등이 벌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노계가 아주 반발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건지 그 속사정을 지금부터 자세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박성원 논설위원. 네. 자, 일단 비노계가 강하게 반발하는 것, 조국 교수가 참여한 것 이상의 다른 이유가 또 있습니까? 일단 조국 교수도 사실 큰 요인이고, 네. 면면을 보면 10명 중에 사실상 4분은 사실상 친노로 분류될 수밖에 없는 이런 성향. 그 다음에 그분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노동운동이라든지 학생운동 출신해서 전반적으로 이른바 비노가 주장했던 중도 개혁주의로 간다는 것과는 반대의 방향. 예. 다시 말해 친노 강성의 성향이 오히려 강화돼서 어떤 인적 구성이 이루어졌고, 게다가 어제 김상곤 위원장이 뭐라 했냐면 혁신의 정의를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 혁신이다. 그래요. 바로 이 정체성이란 말이 2012년에 친노로 사실 공천을 전부 깔았던 때의 기준이 됐던 것이 바로 이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이념적 노선이 확실해야 되고, 그것은 다시 말해서 진보색채 그리고 친노 강경주의가 대표됐던 이런 걸로 가고, 또 하나는 리더십을 확고히 하는 것이 또 이게 혁신이라 했는데, 네. 그 리더십을 확고히 한다는 건 결국은 문재인 대표 체제를 확고히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 비노 쪽에서는 이 사람들이 하려는 혁신, 결국 총선을 앞두고 비노들을 청산하겠다, 비노들을 혁신 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런 의식을 갈수록 강하게 갖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을 종합해보면 김상곤 위원장은 당의 정체성을 확립하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어떤 강한 야당, 그렇습니다. 그죠? 정부를 견제하는 강한 야당, 그리고 진보적 색채가 더 강한 야당, 네. 이걸 만들겠다는 거고, 조국 교수가 합류함으로써 네. 물갈이론, 40% 호남 물갈이하겠다는 것도 구체화시키고, 그러니까 비노계가 지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조국 교수는 그러한 친노를 오히려 이론적으로 강화해주는 한편, 거기에 실제로 어떤 칼을 휘두를 수 있는 무슨 40% 호남 40% 물갈이론이라든지 이런 예. 또 어떤 실제로 구체적인 기준까지도 내고 있으니까. 예. 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지난 4.29 재보선에서 사실상 참패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국민들이 이제 회초리를 때린 거란 말이에요. 정신 네. 차려라. 네. 그렇게 회초리를 때려서 당이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네.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이유 때문에. 네. 근데 지금 더 그쪽 국민이 잘못했다는 거를 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 같지 않고 네. 기존의 색깔대로 더 강화하려고 한다, 이런 인상을 좀 국민들이 받을 수 있을 텐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반감 이런 건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당연히 이제 국민들로서는 사실은 새정치연합을 좀 다시 나면은 지지해 볼까라고 생각했던 중도적 성향이라든지 예. 이런 기대론이 있었는데, 이렇게 되면 사실 국민 일반에서는 상당히 좀 아마도 거리감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 대표가 또 김상곤 혁신위원장을 통해서 이런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 당이 제대로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던 이유가 무슨 친노 패권주의, 이런 거 친노는 없다.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친노는 없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고, 지난번에 공개되지 않은 편지에서, 당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도 보면 어떤 친노라고 하는 존재하지 않는 계파를 공격하면서 어떤 무언가 이득을 얻으려고 세력이 기득권 있다. 세력, 예. 부정치 세력, 이런 부분을 타파해야 된다라는 속내를 드러냈기 때문에, 결국 그런 부분을 확고히 해서 정리하면 지금보다는 단단한 야당이 될 것이다. 예. 그래야 정권 교체로 여당과 각을 세워서 대선을 치러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네. 돌아도 네. 같은 생각, 그 고유의 생각은 네. 바꾸지 않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조국 교수가 호남 중진들 물갈이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당시 그래서 아주 호남의 중진들이 발칵 뒤집어졌었는데, 그 조국 교수가 지금 혁신위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긴장감이 커질 수밖에 없는 바로 호남의 중진 의원들, 이 분들을 대표해서 박주선 의원이 목소리를 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거의 다가 운동권, 친노 그런 분들 성향을 갖고 있는 분들로 평가가 됩니다. 우리 당의 가장 큰 선결 혁신 과제가 문재인 대표 사퇴를 통한 친노 계파 해체인데,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겠느냐, 이 혁신위원회에서. 친노 운동권의 시각이 항상 호남을 때리고 호남을 구정치 세력으로 몰아야 본인들이 산다는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육참골단이라는 참 어려운 한자 수고까지 동원하면서 최신 의지를 보여주는데, 자기 살을 도려내려면 썩은 부분, 골마 터진 부분을 도려내야지 생사를 뜯어내가지고 무슨 당의 혁신이 되겠습니까? 문 대표
이분의 사태만이 바로 욕참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골마 터진 부분을 내버려 두고 생사를 뜯어내가지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박성원 의원.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골마 터진 부분은 문 대표다. 친노 세력이다. 네. 그리고 생살은 네. 지금까지 당의 지금까지 비주류였던 네. 호남 세력이 바로 생살이다. 네. 이런 논리네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사실 뭐, 저 당의 당원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야당도 어떤 건실하게 국민 일반이 지지할 수 있는 정당으로 거듭날 때, 우리 전체의 정치적 자산이 튼튼해지고, 예. 어떤 정권 교체의 대안으로서 국민들이 또 하나의 선택지를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문 대표가 추구하는 이런 것은 오히려 그 개혁을 하라는, 당내 패권주의를 청산하라는 목소리를 하나의 구태 세력으로 몰아세우면서 하는 것을 보면, 과거 어떤 열린우리당이 예. 기존의 기존의 민주당, 사실 말해서 김대중 대통령 때부터 민주당, 오랜 민주당 역사에서 있던 당을 하나의 낡은 세력으로, 하나의 난민구 세력으로 몰아세우면서 자신들의 세력으로 전부 그 공천이나 이런 부분을 독식을 하면서 결국은 국민 일반의 민심과 멀어졌던 그런 길을 다시 왜 문 대표가 다시 지난번 총선 대선에 실패했던 그 길을 왜 다시 가려고 하는가 하는 것을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도 보면 좀 안타까운 대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박성원 논설위원이 아주 핵심을 잘 정리를 해주셨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상곤 위원장 이런 논란들, 그러니까 친노들에 대한 어떤 공격, 그리고 친노 일색이다. 이 혁신위에 대한 비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도 입장을 정리했습니다.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친노 위주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비판 같은 것도 나오던데 저는 이제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네. 제가 혁신위원을 뽑을 때는 바로 이제 실력과 이제 헌신과 또 희생정신 이것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학계와 시민사회, 이제 지역사회의 의견을 최대한 들어서 이제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 채널A 정치부의 신재웅 기자의 질문에 아주 자세하게 답변을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박성원 의원? 저는 보면 저분이 혁신위원을 기준으로 했다는 실력, 헌신, 희생정신, 이것에 대해서 과연 당내에서조차도 다 공감할 수 있을까? 예. 이런 부분이 생각이 듭니다. 우선 실력에 대해서 과연 학계 이런 부분 시민사회 다 망라했다라는데 그분들이 과연 몇몇 교수님들이 제가 저분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 법조계 학계 또 정치학계 저분들이 가장 어떤 실력을 인정받는 우리 사회 대표적인 석학들인가 하는 데 대해서 좀 회의적이고요. 그러니까 실력보다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선발한 것 같다. 정치적 관심. 예. 네, 그것으로 보고 또 하나는 어떤 헌신과 희생정신 했는데 헌신과 희생정신이라면 사실은 조국 교수는 저렇게 나 지금 방학 때 하고 다시 교수 돌아갈래 이렇게 하는 것은 전혀 희생도 헌신도 아닌 것이 정말 양손에 떡을 준 거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난 예. 정말 정치 개혁을 위해서 이 야당을 제대로 개혁하는 것이 나는 대한민국에 중요하다라고 생각한다면 교수직 던지고 와서 정말 죽기 살기를 여기 해서 본인도 여기서 끝장을 봐야죠. 그런데 교수직이라는 어떤 타이틀, 특히 서울대 교수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갖고 마치 객관적이고 중립적이고 지성적인 그런 하나의 무기를 하나의 손에 쥐고 정치에 와서는 여기서 칼자루를 행사해서 본인의 영향력을 다 행사하겠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어떤 양손에 떡을 쥔 어떤 지식인의 좀 얄팍한 행동으로 보일 수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어떤 위원장의 말이 그렇게 설득력 있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아마 당분간 비노들이 계속 시끌시끌할 것 같은데 근데 결정적으로 중요한 게 그거예요. 비노들이 이렇게 목소리를 내긴 하지만 결정적으로 결기가 없습니다. 네. 뭔가 행동으로 옮기지도 않아요. 네. 그럼 결국에 이렇게 논란만 나다가 혁신이 또 혁신이대로 굴러가고 네. 혁신위에서 결정된 안이 나오면 또 비노들 또 반발하고 네. 그러면서 총선까지 그냥 쭉 흘러가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만일에 친노 패권주의로 얘기됐던 이 세력이 과연 내년 총선 앞두고도 국민 전반의 민심을 얻어서 어쨌거나 여기 빌붙어서 치사하고 더럽지만 붙어서 어쨌든 배진 달아야 되겠다고 하면 이제 투항하는 사람들도 막 비노에서도 생기겠죠. 나올 것이고. 예. 근데 이거 보니까 이 당대로 가면 이 당이 소수당으로 전락하겠다라고 하면 아마 많은 부분들이 해처모여에 동의하고 더욱더 그 세력이 강하다면 당내에서 전당대회라든지 기타의 행사를 해서 당내에서 주인을 바꾸는 어떤
어떤 혁명적인 시도들이. 예, 이런 시도들도 있을 수 있다. 네. 그래서 민심에 달렸다. 이렇게 봅니다. 네, 혁신위원회에서 혁신안을 어떻게 잘 만드느냐, 국민의 눈높이에 잘 맞는 안을 만드느냐, 이게 바로 핵심일 텐데, 아직은 안이 나오질 않았지만, 인적 구성 상태에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상황, 혁신위에서도 잘 유념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드려봅니다.